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. 자,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9일 오후 2시 때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. 특검 출범 18일.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는 120일 만입니다. 특히나 지난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후에 하루 만에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. 빠른 건가요? 그렇죠. 예. 굉장히 지금 그 영장 청구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것이고 이 영장 청구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좀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. 네.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혐의는 혐의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. 하나가 뭐냐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네.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증거인멸. 우려가 있어야 네. 되는데 네. 이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빠지고 나니까 네.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대통령이 계속 그 구속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 김성훈 차장 같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변경시키는 증거인멸의 시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걸 거기 써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진짜로 그 김성훈 차장께서 그 진술을 바꿨다면 상당히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그 불리하겠네요. 불리하고 그러니까요. 굉장히 위협감이 들 내용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. 두 번째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외환죄를 뺐습니다. 그럴까요? 이 외환죄를 왜 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김용현 장관이 네. 그러니까 영장을 한다 했을 때 미결수일 때 재판 1심 재판까지 6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석방을 해줘야 돼요. 네. 근데 이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들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요번에 외환죄를 빼놓은 건 그때를 대비해서 빼놓은 걸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용현 장관 때처럼 석방이 되네 마네가 논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외환죄를 빼놨다가 6개월 동안 1심이 안 나오면 그때 한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스페어용으로 빼놨다는 스페어용으로. 거예요. 네. 그렇게 얘기네요. 되게 되면 이번에 들어갈 경우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. 범죄적 해석인데 우리 김 대변인은 이번 그 특검의 전격적 영장 청구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특검에서 외환죄를 뺀 뺐죠. 배경에 네. 대해서는 그 외환죄 관련 부분이 군 관련된 사항을 그래도 구속영장에 소상히 적어야 되잖아요. 네. 그거 자체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범죄 혐의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에 대한 그런 소명이 범죄 혐의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것으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네.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증거인멸하고 도주 가능성. 네, 네.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계엄 3인방 사령관 뭐에게 그 비아폰 관련해서 로그아웃 해라 삭제해라 12월 7일 날 지시했다는 거 증언했고 더 나아가서 체포 방해 관련해서도 오늘 그 유명한 총만 보여줘도 경찰관들이 겁을 먹을 것이다. 무력 시 기관단총이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줘라.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주 우려 가능성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 가능하고 또 내란숙의 혐의로 탄핵됐고 지금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중대 범죄 혐의자가 반바지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보리밥 먹으러 교회로 마실 다니면 그게 국가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?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적절한 시기에 참 잘 조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말씀 중에 총만 보여줘도 겁먹을 것이다라는 거하고 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? 도주 우려하고. 아니 잡으러 예. 오는데 예. 무력 시위를 한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경찰이 잡으러 오는데 그걸 총을 보여주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거 잘못된 행위죠.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것하고 도주 우려하고. 아니 도주뿐 아니라 나를 못 잡게 무력을 동원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
잘못된 행위죠. 내가 체포되기 않으려는 목적이잖아요.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. 말씀이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야당 네.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법원에서 당시에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뭐가 있으며 네.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영장을 기각했던 그렇죠. 사례가 했었죠. 네. 있죠. 네.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 봤을 때 그 지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된다고는 네. 저는 봅니다. 네. 다만 이제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번복되거나 바뀌었다라는 거는 네. 그 부분은 좀 아프긴 해요.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다 혐의를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하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. 그건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변호사들이 되게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부인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올라가요.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 안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기면은 이제 또 올라가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위험성 좀 우리가 늘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으로 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팀 얘기도 좀 해볼게요.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 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금 금지했습니다. 근데 그 여기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김선교 의원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, 그다음에 양평군 고위공무원 함께 출국 금지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김건희 특검팀은 사실상 이 부분을 거의 타겟화해서 지금 조사를 거의 뭐랄까 이렇게 규모를 정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조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네. 것 같은데 당에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사실 현직 정치인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네. 출국금지단 첫 케이스예요. 3특검 관련돼서. 현직 국회의원. 현직 국회의원 네, 중에 현재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 중에서 네.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출국 금지가 되고 소환이 되는 거는 내란 특검 쪽에서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 첫 사례가 출금이 나왔군요. 네, 출국 금지가 나온 거고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어제 출국 금지가 되기 이틀 전에 뭘 하고 다니셨냐면 그 경기도 지역의 우리 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김성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지지합니다.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. 도당위원장 출마하려고 하는군요. 도당위원장 출마하려고 했어요. 이틀 전에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도 전혀 못했다는 거죠. 얘기네. 이틀 만에 출국 금지가 돼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누가 소환되고 출국 금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전혀 엉뚱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것도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사안에서 첫 케이스가 나와버린 거죠. 네. 생각보다 이 특검의 우리 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게 갈 수도 있고 그 빨라진다. 주요 포인트가 내란 특검 쪽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쪽에서 생겨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좀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3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례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일각에서 이렇게 봐요.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3특검이 그 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저도 분석은. 그렇게 봅니다. 아.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당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뒤로 좀 빠져 있는 게 당에 부담을 덜 주는 건데 당에 어찌 보면 얼굴이 되는 자리들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수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그걸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듭니다. 네, 근데 특검이 김성교 의원 말고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, 뭐 양평군 고위공무원 3명 등등 함께 출국 금지했거든요. 원장관까지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셈인데, 네, 어떻게 보셨어요? 양평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데 네. 어떤 노선이 변경될 때는 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뭔가 좀 절차를 거쳐서 노선이 변경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뭔가 석연치 않게 변경이 되고 또 마침 그 지역에 김건희 씨 일가가 뭐
굉장히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습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던 엔지니어링 업체, 용역업체 인사들도 전부 출금된 걸로 알고 네, 있거든요. 그렇게 보도 이게 나왔어요.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안해서 바꿨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주장하는데 네.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용역업체가 이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거지.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항이 분명하고 관련해서 이런 공직자들이나 용역업체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.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답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곧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추경 얘기 좀 해볼게요.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금요일 밤에 통과됐고요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 모두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됐는데, 근데 이제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 굉장히 제가 댓글 봤는데 아주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. 대신 이 쿠폰 대신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아요.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? 박수영 의원이 정말 우리 순윤 의원 중에 대표 주자시죠. 왜 그러냐면 한덕수 당시 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54명의 의원들이 내 뒤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하나의 그 순윤의 집단의 그 정도를 얘기해 주신 분 아닙니까? 네.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국민들 뜻에 좀 맞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순윤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계파에서 동시에 다들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지적하는 게 어떤 지점인지는 저도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네.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. 저는 한 가지만 좀 여기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와 계시지만 네. 민주당 쪽에 정치를 하시는 분한테 한 가지만 좀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,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거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선거 전에 주면은요, 그건 고무신 막걸리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는 거야, 다수당의 임으로 그렇게 네.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하지 않기로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약속 하실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말씀은 전달하시겠어요? 제가 이제 당 인사라서 정부가 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. 네. 다만 네.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제 민생지원금 꼭 필요하면 지급해야겠죠. 네.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아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.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필요 없다면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벌써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반발하는 거죠.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. 혹시 민주당에서는 유감 표명할 생각 있으신가요? 이 부분 관련해서요.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괜히 삭감한 게 아니고요. 증빙을 하고, 국가 세금이 들어갔으면 영수증을 보여주고 증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증빙을 안 하고 소명을 안 하고 계속 기회를 줘도 차일피 미루면서 뭔가 검찰이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. 지금 검찰이 대통령실 아니라 특활비.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하는 거니까.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.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를 사용을 하면 이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세금이 집행됐으면 증빙하고 그걸 감시하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특활비는 사후 증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증빙이 된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증빙해달라고 했는데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증빙을 안 했습니다. 이번 예산이 책정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 집행되기로 부대 의견을 썼고 대통령실도 다 증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이 없는 걸로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김주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최하정이에요. 제가 요즘 매일 먹는